네, 이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일지 형식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을 써내신 분이에요.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태권 실장도 함께 이야기 나누죠. 예. 이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은 언제 냈어요? 지난주에 출간됐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책을 미리 쓰고 있었어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10월 말부터 썼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써냈군요. 예, 그 10월 26일 날 그 여야가 최순실 특검에 합의했던 그날부터 책을 쓰기로 마음 먹고 썼습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의 과정? 예,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끌어낸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바로 언론과 시민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나누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10월 24일 날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했죠. 예.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었고 또 연설문을 심지어 수정하기도 했었다. 이 보도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1차 대통령이. 사과. 예. 그리고 26일 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부끄럽다였는데요. 이날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과정을 좀 일지 형식으로 우리 정 기자가 정리해 보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크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 날 처음으로 그 국정농단의 주체로 최순실 씨라는 그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그 소유주였다. 보도가 최순실 이름이 처음 나온 게 그때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제 최순실 특검에 합의한 그 시점까지가 전반기고요. 10월 26일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오늘까지가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기 같은 경우도 좀 서론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밝혀낸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그 두 곳이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추적하면서 최순실을 드러낸 건데, 여기를 처음 이제 공개했던, 그러니까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곳은 TV조선이었습니다. 그게 7월이었죠? 예,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 TV조선 리포트였는데, 이날은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 미르재단이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 근데 여기에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그 뒤에 8월 2일 날 이제 K스포츠재단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TV조선이. 근데 여기까지는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송영 조선일보 주필을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겨냥하면서 그 TV조선 보도가 중단이 됩니다. 한 달 가까이 중단이 됐는데요. 중단됐던 것이 이제 한겨레 9월 20일자 보도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제 최순실이 함께 또 올라온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 8월 2일 TV조선에서는 최순실의 이름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밝혀진 거 보면은 그 TV조선은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이전에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실명이 나온 사람이 이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하고 차은택 씨죠. 그리고 요 뒤에 나왔지만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미 고영태 씨로부터 그 의상실이라고 하죠. 샘플실에 이걸 입수해가지고 조금씩 이게 좁혀가는 이런 구도였고, 저는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보면은 언론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요, 논조를 떠나가지고 좀 전통 미디어의 승리라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TV조선, JTBC, 한겨레, 뭐 노컷뉴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논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말하자면 실제 화력을 들고 있는 언론들, 기자들이 이게 땅에서 이제 보병처럼 활동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팩트를 수집하는 언론들이 많이 이제 국면에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이라는 표현이 한때 좀 언론계에서 떠들었는데요. 이제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그 칼럼을 통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밝혀내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보도가 중단됐는데 보도에 다시 힘써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국공합작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드러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당장 국정감사 당시에 새누리당 파행이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송민숙 회고록으로 부풍몰이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당연하게도 최순실 씨는 독일에 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불씨를 살린 거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글에 이제 해시태그를 붙이고 그런데 최순실은 맞아요. 이라는 해시태그를 맞아요. 붙인 거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나는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이 궁금하다. 진실이 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네. 최순실이 도대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어떻게 좌지우지했는지 알려달라. 네. 기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것이고 그게 해시태그 운동 얼마 안 된 건데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10월 7일 날 예. 그 김영민 SBS CNBC PD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삽시간에 어떤 운동으로 번지면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는 놀이의 일종으로 맞아요. 또는 주술의 일종으로 최순실의 진실을 알려달라. 네. 그런 걸로 이제 언론에게 그 언론 보도의 화력을 불어넣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다시 봅니다.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7월 26일 TV조선의 첫 그 미르재단 보도 예. 그리고 나서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TV조선 혼자서 한 두 번 보도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 여러 번 보도하고 그냥 묻혔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 내용을 보도할 때까지 그때 한 달간의 기간은 사실은 국정농단까지는 증거가 별로 없고 예. 최순실이 누구야? 예. 최태민과 박근혜의 뭐 40년 역사가 뭐야? 근데 알고 보니 이화여대 뭐 특혜 입학을 했대.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불씨를 당긴 건 이제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그래요. 특혜 의혹이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겨레가 그 9월 말이었죠. 이때 그 최순실의 힘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담당 교수가 재적 경고를 하자 최순실 모녀가 찾아와 그날 교수가 교체됐다 이런 예. 보도를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그 이대와 관련된 그 의혹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예. 이게 조금 제 내부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관찰자, 좀 언론을 아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11월 한 10일경부터는 완전히 판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24일, 25일, 26일 이 3일이 되게 중요한 기간인데 JTBC의 보도. 예. 네. JTBC 25일이죠. 24일이 박 대통령이 지금 다들 잊으셨는데 국회에서 갑자기 개헌 제안하지 않습니까? 개헌 제안이 오전에 있었죠. 예, 오전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JTBC가 보도를 나왔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TV조선이 동영상으로 생생히 최순실 네. 씨의 얼굴,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게 뭐 전화기를 자기 옷에 닦아가지고 이제 공손히 제공하는 모습. 예. 그 3일날 완전히 이제 3일 동안 기선이 제압됐고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했고. 그렇죠. 다시 예, 11월로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면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JTBC 보도 다음 날에 한겨레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또 내는데요. 예. 그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엄청난 내용이었거든요. 예, 지금 예. 보면 아무렇지 않은 내용이 돼버렸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 이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촛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뒤에 이제 최순실 씨가 급히 귀국을 하고 바로 구속이 됩니다. 바로 구속이 되고 언론 보도가 이제 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예. 11월 3일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청와대 사람들이 최순실을 누구보다 싫어했다. 그녀는 청와대 전역을 즐기러 오는 사람쯤으로 간주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그 보도가 주를 이뤘었는데 이제 예. 내부 폭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10월 30일 날 1차 집회 당시에는 한 3만 명 수준이었는데 11월 12일 날 3차 집회에는 1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서울 도심에서 10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최순실 이름이 등장해서 JTBC가 국정농단으로 연설문 등등을 보도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은
최순실과 그 일가가 얼마나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 상당히 좀 저급하다고 할까? 그러면서도 온갖 특권과 특혜를 노리면서 딸을 그렇게 보내고 뭐 이런 상당히 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대가 동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국민들한테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도 게다가 국가기밀 자료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증폭된 거죠. 보수층이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렇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뭐 측근 비리라든지 뭐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실세연 한다라고 할 때가 많은데 과거의 실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든지 예. 뭐 대통령하고 형 동생이지만은 말이 형 동생이지 사실상 동기로도 한 20-30년 같이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예. 말하자면 좀 실세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실세였는데 여기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이게 저급한 사람이 글쎄요. 그냥 자기 딸만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국정에 완전히 들어가서 뭐 장관도 마음대로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층이 완전히 돌아서는 네. 계기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설마 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6차 주말 촛불 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횃불까지 등장을 했는데 예. 그 결과 이제 비박계마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뭐 저는 이제 책에서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명예혁명. 예, 전반기에는 언론이, 후반기에는 시민들이 이루어낸 어떤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와 저도 고백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도 최순실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사자키에서 계속 추적 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최태민과 박근혜의 40년 역사 네, 뭐 제가 말씀드렸었죠. 체계적으로 예. 정리한 바도 있고 또 주진우 기자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에피소드를 많이 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는 저희도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10월 24일 JTBC가 첫 보도를 하는 즉 아까도 정리했습니다마는 오전에 대통령이 개헌 제안하고 그날 점심시간에요. 사실 제가 제 친구들이 언론계에 좀 있어요. 그중에 이제 JTBC 관계자도 있고 네.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아마도 뭐 올해 집사처럼 뭐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퇴임 후를 대비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거 만든 것 같다. 뭐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 또 설마 국정농단? 이렇게 제가 또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JTBC에 있던 제 친구가 아니야, 뭐 좀 더 있어.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뭐 있으니까 한번 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국민들의 공분의 있던 강도를 2배, 3배로 증폭시킨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수층이 뒤집어졌다. 특히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은 좀 안 된 면이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방금 이제 정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좀 가까워가지고 옷이라든지 뭐 네, 반찬이라든지 네. 이 정도는 알았는데 네. 진짜 이런 줄은 우리도 설마.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 2배, 3배 이제 무슨 배신감이라든지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보수층이 뒤집어졌다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찬가지 면에서 이번 사건 이제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린 맞아요. 보수 언론도 뒤집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과 또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 당시에 최동호 혼외자 보도가 터지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를 도왔던 뭐 창조경제를 홍보했던 보수 언론이었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그 인사 참사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어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이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너무나 일방향적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보수 언론도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 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그 최보식 그 조선일보 선임 기자 같은 경우도 그 졸장부 시대라면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런 맥락까지 보면 오늘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또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한겨레 경향과 조중동의 논조를 통일시켰다. 국민통합 시대를. 그 어렵다는 영원함의 지역 감정을 넘어서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국민 여론을 통일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방금 이 명예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혁명이 일단 1단계 탄핵 가결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네요.
자,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그리고 윤태곤 실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저녁 종합 뉴스 들으시고 6시 30분 탄핵 특집 시사잡기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일지 형식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을 써내신 분이에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윤태곤 실장도 함께 이야기 네. 나누죠. 예. 이 박근혜 무너지다라는 책은 언제 냈어요? 지난주에 출간됐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책을 미리 쓰고 있었어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10월 말부터 썼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써냈군요. 예, 그 10월 26일 날 그 여야가 최순실 특검에 합의했던 내용이 탄핵당한 오늘까지가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반기 같은 경우도 좀 서론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밝혀낸 어떤 사건의 핵심적인 두 곳이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추적하면서 최순실을 드러낸 건데, 예. 여기를 처음 이제 공개했던, 그러니까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곳은 TV조선이었습니다. 그게 7월이었죠? 예,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 TV조선 리포트였는데, 이날은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 미르재단이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모았다. 근데 여기에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네네. 그 뒤에 8월 2일 날 이제 K스포츠재단까지 등장을 시킵니다. TV조선이. 근데 여기까지는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송영 조선일보 주필을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겨냥하면서 맞아요. 그 TV조선 보도가 중단이 됩니다. 예. 한 달 가까이 중단이 됐는데요. 예. 중단됐던 것이 이제 한겨레 9월 20일자 보도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제 최순실이 함께 또 올라온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26일, 8월 2일 TV조선에서는 최순실의 이름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밝혀진 거 보면은 그 TV조선은 최순실에 대한 여러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 과정을 좀 일지 형식으로 우리 정 기자가 정리해 보셨다고 했는데 예.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크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 날 처음으로 그 국정농단의 주체로 최순실 씨라는 그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그 소유주였다. 예. 보도가 최순실 이름이 처음 나온 게 그때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제 최순실 특검에 합의한 그 시점까지가 전반기고요. 10월 26일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그날부터 예. 책을 쓰기로 마음 먹고 썼습니다. 책의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의 과정. 예,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끌어낸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바로 언론과 시민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나누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10월 24일 날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했죠. 예.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었고 또 연설문을 심지어 수정하기도 했었다. 이 보도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1차 대통령이. 사과. 예. 그리고 26일 날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부끄럽다였는데요. 이날이 이제 박정희 전